어머니가 가스 불꽃을 켜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파란 불꽃이 허공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빈 눈빛으로 그 위험한 불길만 응시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급하게 달려가 가스를 끄고 나서야 어머니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란아? 언제 왔니? 이미 1시간 전부터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머니 잠깐 깜빡하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뭘 깜빡해? 나는 멀쩡한데 뭔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78세의 연로하신 분이 가끔 깜빡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는 점점 달라지고 계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끔은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낯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생기다니. 정말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저녁을 차려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계셨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가스불을 켜놓고 그냥 서 계셨어. 완전히 멍하니 있으면서. 그래?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세탁기에 소금을 넣으셨고 그저께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계셨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병원에 가보자고 할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다고. 문틈으로 들린 목소리였지만 어머니는 우리 대화를 다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된 가족 사진을 들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갓 결혼한 저희 부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란아, 내 어머니.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강하고 당당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조금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서. 나도 알아. 머리가 흐릿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무서워, 미란아.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무서우시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30년,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3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서먹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어머니는 제게 친정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어 계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혼자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밤에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야겠어. 이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은지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할머니 일로 가족 회의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상태가 좀.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는데 잠든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어 보였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께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걸 아시는지 내내 불편해 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끓여 드릴까요? 딸 은지가 다정하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준비해온 요양원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가 뭐 많이 안 좋으세요? 지난 몇 달 동안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고 특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최근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더 안전하게 모실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 준호가 요양원 자료를 들춰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런 데는 한 달에 얼마나 드는 거야?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요. 400만 원?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오빠,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은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형제간의 신경전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해.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어머니, 앉으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짐이 되기 싫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남은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직장도 다녀야 하고 어머니 혼자 두기도 위험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 제 말에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낮에는 도우미 분을 모시거나 제가 재택근무를 늘려달라고 요청해 보거나. 은지가 제 편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대학교에서 가깝고 아르바이트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은지야, 넌 공부에만 집중해. 아버지, 저도 가족의 일원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도 소중한 분이세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젊은 딸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은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를 남에게 맡기는 것도.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제기했습니다. 엄마, 치매가 더 진행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건강도 생각해야죠. 너무 무리하시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가족 품에서 지내시길 원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게 며느리로서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미란아, 도리와 현실은 다른 문제야. 현실. 그럼 어머니 마음은 어떻고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해 봤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의 마음보다 경제적 부담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엄마, 우리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할머니를 위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케어?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셔온 게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야? 가족회의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나 혼자구나. 어머니 일도 이 가족의 문제도 모든 게 내 몫인 거야.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노크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란아. 들어와.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미란아. 내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알아.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낯선 곳에 가기는 무서워.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방법을 찾을게요. 어머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재택 간병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겠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회 이후 일주일 저는 혼자만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대신 가족 간병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주간 보호센터와 방문.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미란 씨, 가족 간병 휴직은 제도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연차나 무급휴가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의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하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데 가끔 길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세수할 때는 비누를 치약으로 착각하기도 하시고 옷을 입을 때도 앞뒤를 바꿔 입으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어머니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침 출근 전 어머니의 하루 일정을 큼직한 글씨로 써서 냉장고에 붙여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루 일정. 오전 8시 아침 식사 미란이가 준비해둔 것. 오전 10시 아침 약 복용. 오후 12시 점심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오후 2시 낮잠. 오후 6시 미란이 퇴근 저녁 함께 준비. 어머니 이렇게 해두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미란아 이런 걸 왜 만들어? 나는 바보가 아니야. 어머니의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점심시간마다 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어머니 지금 오후 1시예요. 냉장고에 준비해둔 도시락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럼 지금 먹어야지.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끔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급하게 집에 뛰어가 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켜두시지만 대부분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미란아 언제 왔니? 오늘 회사 안 갔나? 어머니 저 방금 퇴근해서 왔어요. 그래?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나 보다. 어머니의 시간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변기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미란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당당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력해 보이시다니. 어머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개인적인 일상까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욕도 옷 갈아입기도 식사할 때도 곁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 준호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미란아, 이렇게 가다간 너까지 쓰러질 것 같은데. 정말 요양원을 고려해보지 않을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적응?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진행이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가 침실 문을 열고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나가봤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큰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무릎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미란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어머니가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가. 하지만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 그날 밤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정말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물론이죠. 내일부터 집에 와서 할머니랑 함께 있을게요. 은지의 따뜻한 대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고마운 우리 딸. 하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짐을 지워줘도 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은지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집에 와서 할머니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좀 더 밝아 보이셨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너무 이뻐졌네. 대학생이 됐다고? 네, 할머니. 벌써 2학년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깜빡했나 보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지만 은지는 매번 밝게 대답해줬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우리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밥 안 해오면 혼낸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50년 전 신혼 시절로 돌아가 계셨어요.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금도 생생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고 사셨을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어머니 방문에 작은 방울을 달았습니다. 밤에 나가시려 하면 소리가 나서 제가 깰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정작 괜찮지 않은 건 저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무언의 압박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정말 내가 고집부린 것일까? 어머니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 욕심이었을까? 그럼에도 어머니가 가끔 보여주시는 환한 미소를 보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 품에서 지내시는 것을 원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엄마, 저 오늘부터 집에서 살게요. 은지가 큰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갑자기 왜? 학교는 어떻게 하고?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통학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두기 걱정돼서요. 22살 딸이 자신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은지야,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서는 안 되는 것 뻔히 보이잖아요. 저도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도 소중한 분이라고요. 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나. 하지만 은지의 도움은 정말 절실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은지가 집에 온 첫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시장에 가야 해. 내일 아침 밥할 반찬을 사와야지. 할머니 지금 새벽 2시예요. 시장이 문 닫았어요. 새벽 2시? 그럼 언제 장을 보지?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저랑 함께 시장 가요. 지금은 좀 주무시고요. 그래? 그럼 은지가 함께 가준다고? 네, 약속 드릴게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은지의 말에 순순히 따라주셨어요. 저에게는 고집을 부리시던 분이 손녀에게는 한없이 순하셨습니다. 역시 세대가 다르구나. 은지 앞에서는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지와 할머니가 함께 시장에 다녀온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 뭐 사오셨어요? 은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딸기도 사고 나물도 사왔어. 우리 손녀 이쁘지? 할머니의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어요. 누군가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족이 함께 돌보면 되는 거야. 꼭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은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어릴 때? 너는 언제나 이뻤어. 돌 때도 이쁘고 유치원 때도 이쁘고. 정말요?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은지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학교 과제와 할머니 돌보기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학교 일이 우선이야. 괜찮아요, 엄마. 온라인 수업도 있고 과제는 밤에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은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애까지 힘들게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저녁 은지가 할머니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저를 자꾸 미라나 미라나 하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엄마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엄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 내일 병원 예약을 잡아볼게. 다음 날 할머니를 모시고 신경과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치매 진단이 맞습니다. 중기 정도로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예상은 했지만 충격이 컸어요. 집에서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집에서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돌보는 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란아, 나 정말 많이 아픈 거니? 어머니, 나도 알아.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미안해, 은지까지 힘들게 해서. 할머니도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날 밤 은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내가 너무 희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엄마, 저는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과제하기도 빠듯하고.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다 하실 때,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은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잖아요. 저도 이 집 딸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이렇게 철든 딸을 뒀구나.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학업, 제 체력, 그리고 할머니의 점점 악화되는 상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걸까? 그래도 은지와 함께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미란 씨네 어머니가 순자 씨 맞지? 어느 날 오후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집 앞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이고, 나는 순자랑 옛날에 같은 동네 살던 정옥이야. 순자가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찾아왔는데. 정옥 할머니라고 소개하신 분은 어머니와 같은 또래로 보이셨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거실로 모시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정옥 할머니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옥아, 정말 내가 맞니? 순자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랜 친구 사이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준비해 드리고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 참 고생 많이 했더라. 뭔 소리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야, 너는 특히 더 힘들었잖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했는데. 나는 지금도 기억해. 정옥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너 시어머니가 새벽 4시에 깨워서 빨래하라고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긴 하지만 너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한테 와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울던 게 언제인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특히 미란이 처음 시집 왔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런 고생 안 시킬 거야. 나 같은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야 그랬잖아. 저는 깜짝 놀라서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미란아, 너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아껴 했는데. 다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너 어머니는 미란이는 내 딸 같다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 정옥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거예요? 바보야, 그게 어떻게 차갑게 대한 거야? 처음에는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제가 하는 음식마다 맛없다고 하시고. 정옥 할머니가 웃으시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서툴렀구나. 미란이한테 제대로 말 한 번 안 해줬니? 뭘 말해. 미란아, 너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아니, 너한테 너무 잘해주면 다른 시집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특히 너네 시아버지가 며느리 버릇 잘못 들인다고 그렇게 야단쳤거든. 제가 알던 이야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가 밤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란이가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 정호가 그런 얘기 왜 해? 이제라도 말해야지. 미란이가 알아야 할 얘기잖아.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게 보였어요. 특히 미란이 첫째 낳을 때 너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줬는지. 산후조리하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미역국 끓여주고 빨래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산후조리 때도 집안일 시키는데. 너는 미란이가 몸조리 잘하게 모든 집안일을 혼자 다 했잖아.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아, 너 둘째 낳을 때 입원비 부족해서 걱정했을 때 누가 몰래 돈 보태줬는지 알아? 그때 너 어머니가 자기 적금 깨서 줬어.
아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 여유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다니. 어머니. 미란아, 너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자기 옷 한 벌 새로 사본 적 없이, 자기 용돈 한 번 써본 적 없이. 그런데 너희들한테는 절대 내색 안 했지. 정옥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30년간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너 미란이 직장 다닐 때 아이들 돌봐준 것도 말해야지. 그건 할머니로서 당연하긴. 미란이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친할머니보다 더 했어.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전혀 몰랐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미란아,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어머니, 미안하다, 미란아.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정옥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서로에 대한 서운함들, 그리고 깊은 사랑까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왜 진작 이런 얘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런 깨달음과 동시에 어머니의 치매는 더욱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소중한 대화도 내일이면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날 밤 은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던 거예요? 응,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럼 더욱 잘 모셔야겠네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은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은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것이었어요. 몇 시에 나가셨는지 확실해? 15분 전에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없으셨어요. 집 앞도 다 찾아봤는데.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동네를 돌고 민수는 근처 상가들을 뒤져봤어요. 저와 은지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실까? 혹시 사고라도 나신 건 아닐까? 2시간이 지나도록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인가요? 사진 가져오셨어요? 경찰관의 말에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 익숙한 장소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살던 집이나 자주 가던 곳 있나요? 30년 전에 살던 집이 있긴 한데. 그쪽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년 전 신혼집이 있던 동네로 가보니 정말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어요. 허름한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계셨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왜 여기 와? 어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우리 집 앞 아니야? 준호는 언제 들어와? 어머니는 30년 전의 기억 속에 계셨어요. 이곳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집에? 여기가 집인데 왜 다른 데로 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으로 모시는 데에도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은지야. 할머니가 깜빡했나 보다. 어머니는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미란아,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은데.
엄마,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은지도 할머니 지키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고. 가족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치매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집중됐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우리 딸도 한계에 다다른 거구나. 엄마,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요양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더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할머니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 고집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서우셨죠? 무서워? 뭐가? 집을 나가셔서 길을 잃으셨잖아요. 언제?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빠르게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안부를 확인했어요. 은지야, 할머니 어떠셔? 지금은 괜찮으세요? 텔레비전 보고 계셔요. 문단속은 잘했지? 네, 현관문도 잠갔고 베란다 문도 닫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만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밥을 해야지. 준호가 들어올 시간인데. 어머니, 지금 오후 1시예요. 준호는 저녁에 들어와요. 저녁? 아니야, 지금 아침이야. 밥 안 하면 늦는다고. 어머니가 점점 시간과 상황을 혼동하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나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미란아, 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그래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를 위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면회 가면 되고. 남편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그 주말 가족들과 함께 몇 개의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르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중기 치매 진단 받으셨고 최근에 실종 사건도 있었어서. 그렇다면 이곳에서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오늘 구경 간 곳 어떠셨어요? 어디를 갔다 왔다고? 요양원이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요양원?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 내가 30년 동안 산 이 집이 좋은 환경 아니야? 어머니.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낯선 곳에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강제로 보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또다시 어머니가 밤에 나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나는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어머니가 점점 더 흥분하시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셨어요. 결국 은지까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지야, 할머니 좀 도와줘. 집에 가게 문 열어줘.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저기 할머니 방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고 결국 새벽 2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그날 저녁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은지야,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엄마도 저도 할머니도 모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건가.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 여러분,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앉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더 좋은 곳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고 있어요. 더 좋은 곳?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좋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럼 요양원에?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보다 맑아 보였어요. 미란아, 고마웠어. 어머니, 내가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알고 있어. 어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나는 이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딸이었어.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랑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효자 아들이었어. 은지, 민수야, 너희들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줬고. 할머니, 내가 이제 많이 이상해졌지만 지금만큼은 확실히 알겠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아, 나를 좋은 곳에 보내줘.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어. 어머니, 대신 약속해줘. 가끔씩 면회 와주고 나를 잊지 말아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구나.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좋은 곳을 찾아서 모실게요. 그리고 매일같이 면회 갈게요. 매일은 오지 마. 너희들도 살아야지. 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가져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사실 나도 무서웠어. 언제 또 길을 잃을지, 언제 또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알지, 바보가 아닌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긴 너만큼 잘해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는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아, 너도 이제 좀 쉬어야 해. 너무 무리했어. 어머니 걱정만 하느라 남편도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해줘.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응, 깨끗하고 좋네. 여기서 지내면 될 것 같아.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서 다행이었어요. 입소 날짜를 다음 주로 정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온 가족이 어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를 사다 드렸고 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눴어요. 준호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어릴 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어릴 때? 너는 정말 말썽쟁이였어. 하루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입소 전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란아, 이걸 가져가. 어머니가 건네주신 것은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입으시던 그 앞치마였어요. 이제 내가 이 집의 어머니야. 이 앞치마가 내 것이야. 어머니, 잘 입어줘. 그리고 우리 가족 잘 챙겨줘. 그 순간 저는 어머니로부터 진정한 가족의 바통을 넘겨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이 가족을 지켜나가야 하는구나. 네, 어머니. 잘 해볼게요. 고맙다, 미란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가장 어려웠지만 소중했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걱정 때문에 매일 면회를 갔었어요. 미란 씨, 어르신이 잘 적응하고 계세요. 너무 자주 오시면 오히려 어르신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님의 말씀에 일주일에 3번으로 면회 횟수를 줄였습니다.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미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와? 면회 왔어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도 잘 주고 친구들도 생겼어. 어머니가 생각보다 밝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이분이 옆 방 계시는 영숙이 어머니야. 나랑 동갑이래. 안녕하세요. 미란 씨죠? 순자 어머니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고.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고 계셨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여기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2번째 면회 때는 은지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야. 우리 손녀 왔네. 이쁘다, 이뻐. 할머니가 은지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떡 사왔어요. 호떡? 고마워, 은지야. 할머니가 호떡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은지와 할머니가 함께 호떡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하시고 은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게 맞는 것 같아. 3번째 면회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갔어요. 어머니, 민수랑 준호도 왔어요. 아이고, 다들 왔네. 고생했어, 멀리서 오느라. 어머니, 여기 음식은 어때요? 괜찮아. 내가 해준 것만 못하지만. 어머니가 농담을 하셔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회사 정식 입사해요. 정식 입사? 잘했다, 우리 민수. 이제 장가도 가야지. 아직 이르죠, 할머니. 이르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증손자 얼굴 보고 싶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뭉클해했어요. 할머니도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한 달 후 요양원에서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잘 적응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여기가 집이라고 하세요. 상담사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정말 자주 면회 와주시고 어르신께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어르신이 외롭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면회 올게요. 너무 자주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대신 올 때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집에 돌아가는 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할머니도 새로운 친구들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오히려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아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고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주신 낡은 앞치마를 꺼내봤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입으셨던 그 앞치마를. 이제 내가 이 가족의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어.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소홀했던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회사 어땠어? 갑자기 왜? 요즘 별로 관심 없었잖아. 미안해. 그동안 어머니 일로 정신 없어서. 앞으로는 당신 얘기도 많이 들을게.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은지에게도 관심을 더 기울였어요. 은지야, 학교 생활은 어때? 그동안 할머니 돌보느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민수에게도 더 관심을 보였어요. 민수야, 회사 생활 힘들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대신 엄마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다, 우리 아들. 그동안 엄마가 할머니 일로만 정신이 팔려서 미안했어. 이해해요, 엄마.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든든한 아이들을 뒀구나. 3개월이 지난 후 어머니를 면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여기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어. 어머니가 정말 건강하고 밝아 보이셨어요. 미란아, 너도 얼굴이 좋아졌네. 살도 좀 쪘고. 그런가요?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게 좋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구나.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우리 가족도 편안해지고. 그날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잘한 것 같아. 뭘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 처음에는 나도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행복해진 것 같아. 그래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를 면회 갔을 때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미란아.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줘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 왜 나를 집에서 내보내나 싶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구나. 어머니.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편안해진 게 보여서 좋아. 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마음 아팠거든.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미란아, 너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이게 진짜 효도야.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때를 돌이켜 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효도는 어머니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세요. 정기적인 건강 관리도 받으시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도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각자의 삶을 되찾았어요. 은지는 대학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민수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행복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 오늘도 어머니를 면회 가는 길에 그 낡은 앞치마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앞치마는 제가 입고 있지만 어머니가 담아주신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오늘도 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이제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던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겠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낡은 앞치마를 입고 오늘도 저는 가족을 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